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자 대책 발표 직전에 당첨자 발표가 난 분양단지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어 이 잔금 마련을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또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정부가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처음으로 허가하며 일명 반값 명품들이 풀리자 판매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재고 면세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본인 인증의 패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담배나 술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하자 대책 발표 직전에 당첨자 발표가 난 분양단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검암역의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와 부평구 부평 SK뷰 해모로 단지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줄어 잔금 마련을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가열지구로 묶인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당첨자들은 서류 제출 기간 내내 혼란에 빠졌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알고 청약했지만 대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에 알아보니 중도금 대출 6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고 서약한 1주택자에 한해 종전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서류 제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당첨자들은 명확한 공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들어갈지는 저희가 아직 국토부에서 답변을 못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60% 다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당첨자들이 입주 시 받게 될 주택담보대출은 바뀐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지의 경우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곤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부평구 SK뷰 해모로 당첨자의 경우 50%입니다. 당첨자들은 주택담보대출 70%를 예상하고 청약통장을 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의 청약자뿐 아니라 실거주를 염두에 뒀던 사람조차 바뀐 기준에 불법 전매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 견본주택 바깥에서 소위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계자들이 분양권을 팔 것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피가 한 2천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 그것도 날이 갈수록 피가 꺾이고 산다는 사람보다는 판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현재 인근 부동산에서는 이 단지의 분양권을 2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 한국투자증권 등 판매 증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한 포털 사이트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된 투자자들은 이 카페를 통해 판매사에 대한 소송 절차와 기간 등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오킴스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소송단 모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법인과 투자자들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기업의 매출 채권이 아닌 비상장 부동산 업체에 흘러간 정황이 나오며 사기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 규모는 5천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F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해당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또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선 20제곱미터를 넘기면 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구입 목적대로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집을 사면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고 상가를 구입하면 직접 상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다세대는 집주인이 살며 일부 임대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부에게 각각 매도하는 경우는 한 사람의 계약으로 합산 계산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고 면세품의 국내 유통을 처음으로 허락하면서 일면 반값 명품들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오늘 판매를 개시한 롯데의 경우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재고 면세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면서 어제 신세계 면세점을 시작으로 오늘 롯데 면세점이 재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 신라 면세점도 판매 행렬에 동참하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고 면세품이 국내에 풀리며 구매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 명품 구매를 노린 수요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되거나 단시간 내에 제품이 동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롯데의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이 롯데 면세점의 재고 판매를 개시했는데 시작 전부터 평소보다 두세 배 높은 트래픽이 몰리며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온의 모바일 앱과 사이트가 20여 분간 불통됐고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의 60%가 소진됐습니다. 여기에 롯데가 판매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아 이날 오전부터 롯데온 사이트에는 여자 명품 가방, 미우미우 가방, 구찌 크로스백, 루이비통 클러치, 입생로랑 가방 등의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를 채우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전날 신세계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온라인 쇼핑몰 SI빌리지를 통해 2차 재고 면세품 판매를 실시했는데 오픈 5시간 만에 전체 상품의 90%가 판매됐습니다. 지난 3일 실시된 신세계 재고 면세품 1차 판매 당시에도 사이트 공개 20여 분 전부터 접속자가 폭증해 서버가 마비됐고 품절률이 93%에 육박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오는 25일 판매에 나서는 신라 면세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자체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 트립을 통해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자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 19일 이후 3일간 신규 가입자 수는 전주 대비 20배, 신규 모바일 앱 설치는 9배 급증했습니다. 면세업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쌓인 재고를 처분해 매출을 회복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소비가 절정을 이룬 지난달 말 이후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되며 골목 상권이 코로나19 초기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한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4월 초 시민 54만 명에게 지급한 선물카드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 사용금액의 89%가 이미 사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의 사용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중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된 결제액은 5월 셋째 주 111억 원을 기록했다가 이달 둘째 주엔 4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 꽤 많이 들어오던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달 초부터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함께 나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시민이 많은데 상품권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음식점 등에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본인 인증의 패스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앱에 저장된 신분증을 활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을 구입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과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과 함께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최초 모바일 신분증 상용화 사례로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인증을 거쳐 실무 면허증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와
한 곳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앱에서 저장된 신분 정보는 CU GS25 편의점 전 매장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U는 이미 도입했고 GS25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통 3사는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에 캡처 방지 기술을 적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기본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과 인증용 QR코드만 노출되고 생년월일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은 최소화했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 도로교통공단을 연동해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통 3사는 이 서비스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급증한 비대면 본인 확인과 모바일 금융거래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들 사이에선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뺏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규제 지역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정부가 6.17 대책 가운데 논란이 되는 사항들에 한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혀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게 될지, 또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소경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지금 나섰는데 일단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최근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마땅히 옮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이미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들은 갑자기 현금 충당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당장 전세금을 받아도 갈 수 있는 곳은 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조였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17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세 자금을 회수당하게 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4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매입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경우 대부분 주택 구입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책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일부 투자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사실상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는 일단 3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에 살다가 내 집을 사서 나간다는 게 힘들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상황인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출 규제나 거주 요건들 이전하는 그 기간 같은 경우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은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더 넓은 폭을 갖겠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규제 이 부분을 완화해야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층의 역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지적인 거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 비규제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풍선 효과 역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호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수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접경 지역을 제외한 서울 근접 지역 중에서 김포와 파주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규제 지역 주택시장이 불안할 경우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택시장이 급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또 어떤 분위기가 흘러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김포와 파주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법적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지가가 물가의 2배 이상 오르거나 공공택지가 2분의 1, 5대 1 이상 되거나 민간택지가 10대 이상 되어야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텐데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뭐 규제할 수 있을 만큼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서 규제 지역이 점차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의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또 다른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문제인데요. 정부가 투자자들이 몰리는 일부 지역을 순차적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 나감에 따라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 지역으로 일괄 지정하지 않고 핀셋 규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풍선 효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투기 가치가 있는 일부 지방이 규제 지역으로 모두 묶이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 지금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이 부분도 지금 잡음이 나오죠. 네, 가장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논란 중에 재건축 단지 분양 문제가 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분양에서 실거주 2년이라는 의무 조건이 생겼습니다.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장기 임대 사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무 기간을 줄이거나 삭제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6.17 대책 발표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 사업자의 자녀 임대 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 중 임대 의무 기간 만료 전에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었지만 민간 보증기관인 SGI 서울 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 원입니다. 공적 보증이든 민간 보증이든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 투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 한도 강화를 위해 SGI 서울 보증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이번 대책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시장 안정화까지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죠. 규제로는 결국 시장 흐름을 잡지 못한다는 일각의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6.17 대책만 하더라도 귀에 따르러는 혼란이 더 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원고인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에 관한 겁니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독일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기록 경신이 예상되는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업종 IPO 결과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의 현재 흐름을 이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SK바이오팜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SK바이오팜은 신약 개발 단계가 아닌 미국 FDA의 승인을 받고 상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청약금과 공모 경쟁률 등 측면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바이오팜이라는 대형 IPO의 등장이 제약 바이오 업종과 IPO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특히 지난해 IPO를 통해 상장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현재가가 공모가 대비 상승 추세라는 점도 기대감을 더합니다. 지난해 상장한 제약 바이오 회사는 총 18곳으로 이 중 공모가 대비 낮은 현재가를 기록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곳은 모두 현재가가 공모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현재가가 공모가 대비 150% 이상 상승한 채 거래 중입니다. SK바이오팜 역시 지난해 상장 이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에 기대 무리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점과 공모주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올 1분기 모든 금융권역에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 사태 확산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와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0년 1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민원은 총 22,12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라임 사태와 연관된 금융투자는 1,6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급증했습니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로 펀드나 신탁 민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증권사에 대한 민원은 전년 동기에 비해 78.6%나 늘어났습니다. 증권사 민원 비중은 펀드, 내부 통제 전산장애, 주식 매매, 신탁, 파생 상품 순이었습니다.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각각 25.2%, 15%, 12.1% 늘었습니다. 신용카드와 대부업 등 중소서민업권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은행권 민원을 보면 대출금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요청 등 여신 유형의 민원이 8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6% 늘었습니다. 중소서민업권에선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0.8%, 5%, 9.2% 감소했습니다. 다만 신협과 대부업자 민원은 각각 61.7%, 11.4% 늘었습니다. 생보업권에선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 모집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에 따른 금융애로와 사모펀드 환매 지연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최근 벤처 투자자로 변신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전 메이저리거를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찬호 홍보대사의 포부를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K유니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찬호 홍보대사는 예비 유니콘 기업 홍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멘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홍보대사의 그런 활동을 그런 기회를 주신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그리고 또 한국벤처투자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 그 스타트업들의 그렇게 예비 그 유니콘들이죠. 예비 유니콘 기업들을 열심히 그 홍보하고 또 지지하면서 그들이 K 유니콘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K유니콘 기업의 활약이 전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박찬호 홍보대사의 포부를 환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235개사의 그 예비 유니콘은 박찬호 대표님, 박찬호 홍보대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유니콘 20개를 2022년까지 만드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235개 예비 유니콘에서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위촉식과 함께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은 투자와 융자, 보증을 연계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 벤처캐피털이 추천한 기업의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한도를 기존 30억에서 50억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융자 한도를 6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부동산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앱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으로만 5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바일 인덱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부동산 앱 사용자는 약 536만 명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앱 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1월엔 330만 명 수준이었던 사용자 수가 1년 4개월 만에 55%가량 늘어난 겁니다. 일일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부동산 앱은 호갱노노로 나타납니다. 호갱노노는 이달 10일 기준 하루 이용자 수가 4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직방과 네이버 부동산, 청약홈, 다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방과 다방은 상대적으로 20대 사용자 비중이 컸고 호갱노노와 네이버 부동산 또 청약홈은 30대 사용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IGA웍스 관계자는 직방, 다방은 전월세 정보에 최적화돼 있고 호갱노노와 네이버 부동산, 청약홈은 매매 위주라 선호 연령대가 갈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